그렇겐 안 돼. 잠시 기억 속에 머물다 갈 순 없어. 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 내 기억 속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었고 내리는데 기억이 멈추게 할 순 없어 라는 뜻으로 오늘장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2차 전지 예상이 가시죠?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만 믿는다. 다시 돌아온 2차 전지의 시간, 호재의 웃음꽃이 활짝 폈다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테슬라의 호재성 이슈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장 초반부터 시원하게 웃음꽃이 폈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먼저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250달러 재돌파가 나왔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4.93% 오르면서 250달러 재돌파가 나왔는데요. 지금 내용들을 보신다면 월가 바클레이즈에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예상을 상회할 전망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는 전년 대비 8% 증가하면서 47만 대를 예상을 했고요. 중국 판매 호조 영향을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봤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이벤트가 있죠. 10월 10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도 긍정적으로 받아갔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신다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2023년만큼의 글로벌 EV 판매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저점은 뒤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EV 판매량을 보셔도 그렇고요. 중국의 판매량을 보셔도 그렇고 EV 그리고 유럽과 미국 측에서도 똑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본다면 미국 전기차 판매가 25%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전월 대비 8월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급성장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성장세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긍정적인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슈에도 좀 웃고 있는데요. 독일이 작년 말에 폐지했었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한번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사 내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기사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바로 다음 장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오래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나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신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900만 원,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에는 전기차 임대료를 지원하고 차량 충전 시설을 늘리는 방안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했는데요. 이 보조금을 폐지하고 나니까 판매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감소를 했습니다.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 전기차 판매는 무려 37% 줄어들었고요. 누적 판매를 봤을 때에도 전년 대비 20%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차가 감소가 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판매를 늘려가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시 한번 전기차 보조금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에서는 이것 자체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게 된다면 내년 독일 전기차 판매는 19%가량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그리고 내일부터 27일까지 이제는 K 배터리 쇼가 개최가 됩니다. 상반기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저점을 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났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그 기점이 바로 인터 배터리 쇼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K 배터리 쇼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인터 배터리 쇼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된 바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한 번 더 전달이 된 만큼 2차 전지 종목들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채팅창에서도 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역시 밤에 테슬라의 상승이 없었다면 오늘 장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 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의 시원한 상승에는 간밤 테슬라가 $250를 재돌파한 것이 확실히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차장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찌됐던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반등이 일부 나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등 움직임은 좀 미약했었고요. 그 외에 일부 장비 회사들도 일부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오늘 보자면 오늘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 산업군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거나 내지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그런 어떤 양립 불가론적인 어떤 섹터들마다 한두 섹터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은 내려가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2차 전지와 바이오는 양립 불가론이다. 한 놈이 빠지면 한 놈이 올라가고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좀 바이오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왔었던 하루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주도주는 좀 일부 좀 조정을 거쳤고 그 외에 다른 많이 빠져 있는 흔히들 얘기하는 종목들로 얘기하자면 많이 쩔어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기관 내지는 외국인들의 어떤 빈집털이식의 어떤 공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황의 여지는 최악은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아쉬운 주가 흐름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EPS가 상향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주도주의 자리를 한두 자리씩 꿰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군들도 좀 한두 개씩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차장님의 초이스도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들고 오셨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자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2차 전지 종목들이 확실히 강했다, 시선을 확 뺏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후장에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는 요새 그래도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면 반도체 종목들은 호재가 있어도 그다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면은 좀 어떻게 시장 대비가 필요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차장님.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사실상 어떤 투자의 심리의 기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반도체 종목들은 우리가 심지어 한 3달, 4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좋고 너무 좋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태였는데 지금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된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은 아마 올해 내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QOQ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얼마나 증가를 할 거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고 있는 단계고요. 1분기 대비 2분기가 QQ 성장으로 20% 성장을 했는데 2분기 대비 3분기가 전분기 대비 15% 성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증가율 기준으로 볼 때는 성장이 일부 꺾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시장의 논리거든요. 전체 절대적인 금액은 성장한 건 맞지만 증가율 기준으로 볼 때는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종목들이 그러한 어떤 상승에 있어서 조금 발목을 잡혀 있는 단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반도체 종목군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그러한 어떤 시장의 테스트 속에서
Y와 QQ 성장이 1분기, 2분기, 3분기 꺾이는데 4분기에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한 어떤 테두리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반등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종목군들도 못 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점은 뒤덮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한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줬습니다. 유난히 눈에 띄었던 종목 한 가지를 본다면 또 LNF가 한 달 반 만에 10만 원 선을 또 복귀를 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LNF뿐만이 아니라 셀단이라던가 양극재 할 것 없이 모두 다 움직였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보신다면 오늘 우선은 차장님의 두 가지 종목 역시 2차 전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저희 화면으로 두 가지 종목을 먼저 만나본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두 가지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엠과 LG 에너지솔루션 들고 오셨습니다. 한쪽은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한쪽은 코스피에서 2차 전지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지 예상도 전 안 갑니다, 사실.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초이스 하지는 않았는데 네. 뭔가 이게 잘못 나온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초이스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초이스를 하셨다고 하시고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을 또 들고 오셨는데 시세는 둘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초이스부터 그럼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의 비초이스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내용은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종목이기도 한데 이게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비싸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되묻자면 지금으로서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조금 일부 주주들이 기대했었던 오너십 그러니까 이동철 회장이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뚜렷한 지금 액션은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오너의 부재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밀렸고 그리고 사실 이동철 회장이 그동안 이제 주주들의 어떤 귀를 굉장히 좀 귀 기울이고 그리고 뭐 시장에서 원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는 그런 안목이 있으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봐서 지금 당장 뭐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 특히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전히 뭐 캐펙스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뭐 배당을 막 올린다던가 네. 아니면 내지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유동자금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려면 실적 이익이 이전에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주가의 상수값은 실적인데 실적이 좋아야지 결국은 주가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실적이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형국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어떤 실적의 신뢰도를 뽑자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은 종목들이 대다수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올라가려면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NCM 811이 지금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러한 어떤 비철금속 가격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가격이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뚜렷하게 네.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볼 때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리튬 가격은 어떨까라고 보자면
리튬 가격도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볼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40%, 50% 내지 하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결국은 셀메이커 업체들한테 이제 수출 물량을 넘겨주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줘야 되는 게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매출은 매출 성장이야 당연히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성장 스토리가 나온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에도 계약을 했을 때 2차전지 종목들은 2025년도까지는 최소 먹고 살 만큼은 다 벌어놨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실적을 뜯어서 보자면 보면 매출액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와요. 본격적으로 계약한 게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랑 에코프로 EM이라는 그 합작법인은 2021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부터 매출액 성장이 급격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매출은 사실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을 수가 있는데 2021년도 연간 매출액이 1조 4천억, 22년도 5조 3천억, 23년도 6조 9천억,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3조 4천억인데 요거는 아마 그 탑라인이 꺾인 거는 결국 공장 가동률에 있어서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 커버했을 때는 뭐 캠4, 캠5 공장 라인이 뭐 올해부터는 조금 가동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올해 상황은 사실 정말 안 좋은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진행을 해서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어떤 자회사 공장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예상치 기준으로 볼 때는 반토막이 난 상태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2023년도 1,500억 했던 게 올해 예상치 영업이익이 380억 봐요. 근데 네. 저는 이 정도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안 나올까라고 묻자면 첫 번째는 그 가격 경쟁력이 많이 다운됐죠. 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수요는 사실은 이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게 결국은 각 국가마다의 전기차 판매량에 의해서 양극재 수출도 결국 결정이 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한 번 공급량을 늘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진율 개선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상황이 그렇게 막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올라와 주려면 사실상 이 에코프로 BM이 그동안에 성장해왔었던 그러한 성장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에코프로에서 파생된 종목들, 지금 뭐 상장하지 않은 종목들인 뭐 에코프로 GM이라던가 이런 폐배터리 기준으로 상장에 예상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냥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만한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 지금 내년도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PER 밸류에이션으로 100배가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업황이 2차전지 업황이 바닥은 찍은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저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만약에 반등을 찍고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우상향 돼서 올라가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거에 영위에서 누렸었던 그런 소재 업체들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은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우리 아마 앵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휴대폰 보면 휴대폰 렌즈 업체들, 모듈 만드는 업체들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MC넥스가 있었고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런 굉장히 많은 카메라 렌즈 만드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잘 나갈 때는 한때 영업이익률이 25%, 30% 나왔었거든요.
지금 마진을 뜯어보면은 싱글 하이예요. 뭐 많이 나와봤자 8%, 9%거든요. 결국 그런 회사들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프리미엄은 내년, 내후년부터 시장이 재편이 돼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 그러한 그 성공의 과실은 소재 업체들보다는 셀 업체들한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한 이유는 뭐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요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선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에 있었던 광복절 특사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복귀되고 나서 특별한 뭔가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노이즈가 먼저 한 가지가 끼어 있고요. 소재 업체 부분에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점도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다라는 점을 챙겨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는 셀단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국내 회사들 중에서는 제일 큰 회사라서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도 CATL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지금 업황 안 좋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내년도 실적 땡겨와서 보더라도 멀티플 밸류에이션으로 50배가 넘어가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재편이 되게 될 경우에는 그 성장의 과실을 과거에는 소재주들이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셀업체들이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가가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내용을 좀 뽑자면 네. 전일 미국 테슬라가 한 5% 정도 올랐어요. 내용을 뽑자면 이제 사이버 트럭이 초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2분기보다는 상당 부분 긍정적일 거라는 어떤 시장의 전망 자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자료 말고도 지금 뭐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도 중국의 최대 2차전지 배터리 소재 회사인 영파삼삼이 지금 한 6% 정도 상승해서 올랐고요. 네. 그리고 화이베이 광업이랑 광소 양농화학 같은 경우도 7%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로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이게 투자 심리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올라올 만한 요소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 글로벌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심지어 소재 회사들의 소재 가격이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철금속 가격은 여전히 하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투자 심리는 약간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은 그 개선된 흐름을 보이는 데에 머리를 끄잡아 당기고 있는 회사는 결국 테슬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요인들 뭐 찾아서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 저번 달에 있었던 미국 하원에서 CATL이랑 그 중국의 고션 그리고 BYD, 앰비션, EV 이 배터리 회사들을 중국 업체들 배터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2028년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그거는 아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국내 업체들에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요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거의 뭐 39만 원이 깨졌었던 상태에서 지금 뭐 41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국내 배터리 셀업체들 중에서는 뭐 NCA도 원통형도 하고 파우치도 하고 전체적으로 NCM도 다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포트폴리오 믹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워낙 이제 배터리 쪽이 안 좋다 보니까 ESS 쪽에서도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올해 뭐 하반기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사실 그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못했다고 해서 하반기에 잘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하반기에 못했으면 상반기에도 못했으면 하반기에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나라 뭐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는 상반기에 안 좋았으면 하반기는 좋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 컨센서스가 항상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도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 건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여기서는 좀 바닥 구간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주가 하방을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의 초이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에코프로비엠의 비초이스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셨을 때 업황 자체가 회복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지만 투자 심리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소재단으로는 셀단으로 지금은 집중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초이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차장님의 초이스는 LG 에너지 솔루션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채택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채팅창 분위기를 싹 한번 보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확실히 시선을 잡고 있습니다. 브라보 마이라이프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나노신소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6천 원에 비중은 15% 들고 계시고요. 테슬라 기대감으로 주가도 살짝쿵 올려줍니다. 제 기대감도 같이 들뜨게 하는데 사실 마음 비우고 있다가 약간 기대가 생기니까 종목 진단 올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딱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내려놓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을 때가 아니고 매도할 걸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주가가 오르셔서 기대감을 갖고 올려주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탈출이 가능한 종목인지 아니면 손절을 최소화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나노신소재는 그래도 그 소재 회사들 중에서는 이게 항상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소재 회사라고는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제 CNT 도전제라고 해서 EV 자동차에서도 프리미엄 라인, 특히 이제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는 도전제를 이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약간의 프리미엄 밸류를 조금 더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면 2023년도 주당 21만 3천 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죠. 지금 현재
9만 1,000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쉽게도 회사가 이제 얘기하고 내지는 회사가 내품는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스토리는 굉장히 멋지고 좀 굉장히 럭셔리하기도 하고 한데 아쉽게도 이 회사는 이 매출액 성장은 그 회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보다는 매출액 성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2021년도 매출액이 600억 정도 했던 회사가 지금 올해 이제 딱 1,000억 정도 바라보거든요. 매출액 성장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영업이익이 예상치 기준으로는 17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네요. 이거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고 지금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시장이랑도 좀 맞지 않는 국면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나노 신소재의 시가총액은 지금 제가 이거를 시간이 없어도 대략적인 구간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조 원을 깬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9천억은 항상 이렇게 지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9천억을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회사가 실적이 이만큼 안 나와도 시장 컨센서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9천억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네. 보여지는 게 그동안의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7만 9천 원 정도 대가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지지 라인인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은 7만 9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만 1,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지금 구간에서 뭐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스토리가 없어요.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재단 회사들에서 그 나노 신소재가 CNT 도전제, 뭐 바인더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엔드 유저로 뭐 사용하는 뭐 유저층들도 굉장히 뭐 이렇게 총량으로 매출 총량이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이 종목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는 손절 라인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7만 9천 원 하방 지지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목표 주가로는 10만 1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시가총액이 업황이 좀 밀릴 때에도 1조 가량은 보통 지켜줬기 때문에 손절 라인 지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종목 역시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레츠고 가보자님의 종목입니다. 44만 6천 원의 평단가 들고 계시고요. 10% 들고 계십니다. 감질나게 안 오르네요. 테슬라랑 이 종목에 관련이 있긴 할까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이 나올 때마다 기대를 갖고 봤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감질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 삼성 SDI가 대표적인 또 쌀단이고 조금 전에 초이스 종목도 LG에너지솔루션 들고 오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하거든요. 제일 싼 주식이죠. 제일 업체들 중에서는 제일 싼 업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원통형 전지에서는 1등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처음에 종목 오늘 특징주 가지고 나올 때에 LG 엔소를 가지고 나올까 삼성 SDI를 가지고 나올까 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업계 1등 갖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SDI는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삼성 SDI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 SDI는 수익 기반, 수익 우선이에요. 무조건 수익 우선, 수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자 매출액을 한번 볼까요? 2022년도부터 EV 쪽이 많이 꺾였는데, 적자를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요
1년도 매출액 13조, 20조, 작년 22조, 올해 조금 꺾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른 여타 셀업체들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이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년도, 20년도부터 이익률이 4.5%, 5.9%예요. 업황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이익률 방어를 굉장히 잘했죠. 7, 그리고 8.9, 7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매출액도 꺾였고 영업이익도 꺾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진율 방어에는 조금은 이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뭐 테슬라랑 연관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개인적인 생각은 연관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전히 테슬라가 파나소닉으로 원통형 전지를 많이 납품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SDI랑 테슬라랑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나오곤 있었었는데 또 그 얘기가 좀 수면 밑으로 좀 내려간 것 같네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가 그 마진을 조금 박하게 주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딜이 성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고 삼성 SDI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는 워낙 밸류에이션도 저렴하고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싸 보이기는 한데요. 시장이 좀 정상화되게 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2차전지 섹터들이 반등이 나올 만한 요소는 지금 GM과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합작 법인을 하려고 하는 얼티엄 셀즈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그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건 어찌됐던 어떠한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합작법인이 완료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합작법인의 어떤 전체 캐펙스 물량에 대한 다운턴을 삼성 SDI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한 조금 짧게 본다면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충분히 시청자분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기준까지 봤을 때 목표 주가는 5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 더 넓게 제시해드려서 3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또 역시 2차전지 종목 중에 하나인 삼성 SDI를 살펴봤는데요. 연말까지 본다면 50만 원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제시를 하셨고 손절 가격으로는 30만 원의 제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펴봤는데 셀단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SDI다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이디님 님의 종목이고요. KB금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600원에 10% 들고 계시는데 상담 내용 이렇게 올라왔네요. 주가 왜 이럽니까? 오히려 지금이 추가 매수 타이밍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82,000원 종가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지금 주가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신 건 아무래도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왜 빠질나라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수익을 보실 걸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금융주주에 다수 포함이 됐는데 막상 안 움직여요. 어떻게 보실까요, 차장님? 당연한 거죠. 이거는 왜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올랐었던 거는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보면은 KB금융만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는 올랐네요. 전체적인 어떤 인덱스 기준으로만 보면은 코덱스 은행 기준으로 볼 때 마이너스 0.7%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흔히 진짜 은어기는 한데 K식 세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뭐 하나금융지주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2월 달부터 하나금융지주가 올라왔죠. 그러면 다른 은행 지주회사들 볼까요? 다 2월 달부터 올라왔어요. 전부 다. KB금융도 볼까요? 다 2월 달부터 올라왔죠. 가장 중요한 게 코덱스 은행인데 코덱스 은행도 2월 달부터 올라왔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정부에서 2월 달부터 밸류업 지수 발표한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네. 물론 그 기대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 때 가장 큰 이익을 냈고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분기마다 지금 아직 3분기씩 발표할 때는 아니지만 1분기, 2분기를 거쳐서 역대 최대 이익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부에서 주도하에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주들이 대규모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던 거고 오늘 발표가 나면서 약간의 세론더 뉴스의 형식으로 주가가 밀린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태가 뭐 중요한 건 물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서 하락이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된 건지 전환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매수 가격이 78,600원 정도 시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싸게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칼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77,9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77,900원의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가 나왔고요. K 주식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 세론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으로는 저희 이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성님께서 이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이징랜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500원에 비중은 10%고요. 처음으로 종목 상담을 올리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53,500원, 지금 현재 주가는 27,400원, 거의 반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만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차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좋은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딱 이런 상태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에이직 랜드가 에이직 세미컨덕터를 디자인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섹터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2분기 실적이 일단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내용을 좀 보자면 일단 영업 손실이 있었고 적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전부 다 부진했고 그리고 내용으로 보자면 개발 매출 인식 지연, 신규 인력 채용, 이런 고정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파운드리 서비스에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 주가가 올해 초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 초까지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반도체 섹터, IT 테크 업종들이 올해 초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디자인 하우스 회사들 주가를 한번 볼게요. 네. 가온칩스. 다 지금 올해 초까지 좋았죠, 주가가. 칩스앤 미디어. 다 이런 회사들이에요. 다 올해 초까지 좋았어요. 결국은 에이징랜드도 올해 초까지 주가가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본격적으로
CSP 업체들이 투자 데이터 센터 내에서 투자 AI에 투자를 하게 된 게 본격적으로 작년 상반기였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투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투자는 줄어들면은 결국은 여기서 뭐 NPU라던가 AI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투자를 해야 되는 뭐 즉 반도체 쪽에서 투자 금액의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결국 탑라인 성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의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다 좋아지려면 첫 번째로는 테크 업종들이 조금씩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테크 업종에 투자하는 그런 CSP 업체들의 투자 금액 규모도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바이두를 비롯한 몇 개의 CSP 업체들 같은 경우가 투자 금액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표들 이제 나올 경기 선행 지수라던가 중국의 펄스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꺾이는 지표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거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체크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호예수 물량이 있을 거예요. 상장이 작년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네. 보호예수 물량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HTS 상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5%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다 대부분이 특수관계인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호예수 물량 1년치 물량 나올 것들이 있는지 한번 네.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대부분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거든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끊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런 종목은 그냥 제 생각은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반등시 매도하시는 걸로 해서 그냥 조금 넓게 잡아드려서 3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즈맨즈 살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가 탄력이 좋았던 섹터인데 반도체 탑라인의 주가가 조금 주춤할 때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회사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같은 가격대에 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으로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 큰 종목으로 가네요. 20% 들고 계시고요. 5만 원 후반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 조금 더 담아볼까요? 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현재도 한 20% 들고 계신데 삼성전자 오늘 나온 또 이슈들을 보면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너무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임원진들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담아보는 게 괜찮은 생각일지 아니면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게 네. 임원들 자기네들 매수하는 게 급여에서 주는 거 매수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되게 다양해요. 이게 상장 법인들의 그런 어떤 내부 규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우리 회사 정말 싸다라고 했으면 사실 오너가 강하게 사는 게 맞죠. 저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삼성전자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한미반도체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는 지금 주가는 이렇게 밀려기는 네. 했지만 본인들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는 회사예요. 오늘도
한미반도체가 자사주 한 400억 그쵸. 정도 매수 공시를 네.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자사주 매수할 때 되게 공격적으로 사요. 그런 거는 물론 시장에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태라서 매수를 안 한 걸 수도 물론 있겠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는 자기네들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시장의 분위기 신경 안 쓰고 그냥 디립 사는 성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뭐 임원이 매수해서 이거는 되게 정말 그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임원이 매수했으면 그게 개인 회사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 돈이잖아요. 결국은 오너십이 발동이 돼서 굉장히 강하게 장내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의 상황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덱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냐는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냐를 여쭙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 이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30%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일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해 당장으로서 삼성전자의 턴은 조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베팅하시는 분은 길게 잡아서 한 3개월, 4개월 분할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실적은 좋습니다. 다만 3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예상했었던 것만큼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이렇게 밀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실적 추이 기준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 회사가 고점을 찍을 때의 실적과 저점을 찍을 때의 실적을 비교를 해보시자면 고점을 찍을 때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저점을 찍을 때 실적이 좋았어요.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서 트래킹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으로 제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손절은 제시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시장 자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가셨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이 나갔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